단기적인 조정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주식에도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도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코스피도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떨어지면은 또 추매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네, 그럼 우리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특히 연휴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개장하면 우리 코스피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한 분들 많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가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경제 구조, 그다음에 무역 구조가 유사한 대만과 일본 증시가 주 벤치마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만과 일본 증시가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나중에 1% 정도로 하락폭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쉬었잖아요. 코스피 좀 달리 볼 여지는 없을까요? 오늘 일본과 대만 증시가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을 줄인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미국과 이란의 새 정부 간에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란의 보복 공격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전쟁 리스크는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번 중동 상황이 코스피에 비슷한 영향을 줄지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가장 최근에 그 이란의 12일 전쟁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코스피가 전쟁 직후에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가 2주 안에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이 주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번에 하락은 단기에 그치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장 초반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매도를 할지, 그다음에 개인의 추격 매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증시가 개장했을 때 이런 섹터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면 우리 증시도 좀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이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인텔의 CPU 생산 시설을 타격을 받을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좀 위험성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고유가에 의해서 생산 원가가 크게 올라가고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중동 상황이 오래 가지 않으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게 좀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수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풀리고요. 그다음에 양국이 대화 모드로 접어들게 되면 오히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조기 해소됨으로써 일시에 하락했던 것을 회복하고 오히려 계속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옆에 주식 전문가 고란 대표 나와 있습니다. 저 시민들 분석에 전문가시니까 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12시간 뒤에 우리 주식시장이 개장을 한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일단 흐름을 보자면 예. 좀 이따가 11시 반에 열리는 미국 증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나스닥, 특히 이제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 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좀 전망을 해보자면요.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사실 전쟁이라는 엄청난 대외 변수가 커지면 시장은, 증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큰 영향 없을 거다. 어허. 큰 영향이라고 이렇게 단어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예.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 일단 우리가 3월 1일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문을 안 열었어요. 맞아요. 원래 증시라고 하는 게 어떤 추세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쭉 쏠리죠, 사실은. 맞아요. 이른바 이제 패닉 세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패닉 세일이 나왔을 때 시장이 취하는 조치가 뭐냐면 잠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왜? 예. 이성적으로 좀 우리 생각 좀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벌었거든요. 그렇죠. 그 번 거에다가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보자면요. 어쨌든 벌었지만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른바 개파락이라고 하죠. 전날 종가보다도 떨어져서 하락 출발하는 거. 개파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떨까를 보자면 아까 어떤 시민의 말처럼
조정을 받으면 사야죠라는 반응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아요. 사실 살려고 기다린 사람들,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보자면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건데요. 예.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가요 1억 개가 넘어요. 이 얘기는 한 사람당 서너 개씩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자면 떨어지면 사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안 줬는데 드디어 매수 기회 왔다라는 분위기예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코스피를 결정하는 게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반도체 역시나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최근 이 반도체는 그렇죠. 맞아요. 예. 삼성전자의 경우에 보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AI 반도체 및 파운드리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차피 저게 HBM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이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밀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조금 뭐 반전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요걸 시사하는 게 바로 오늘 열린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주식. 지수 자체는 하락했어요. 그런데 반도체주인 키옥시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고란 대표가 전망하는 건 이따 잠시 뒤에 미국 주식 반도체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별로 안 떨어지고 혹은 지금 일본 주식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고 비트코인도 엄청 큰 영향을 안 받았다면 네, 맞습니다. 우리도 내일 장이 열리면 이건 논리적 근거로 해서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 네,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라고 하지만 예. 투자자분들이 물론 판단하셔야겠지만 예. 어쨌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혹시나 나올 패닉셀입니다. 패닉셀, 네, 공포에 맞아요. 파는 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장 개장하자마자 아까 제가 개파락은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개파락, 예. 심리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장 초반보다 장 마감 주가가 올라서 마감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장 열리자마자 하락하니까 무서워라고 하면서 팔 수가 있어요. 들고 있는 주식을. 그러면 장 마감 뒤에는 내가 판 주가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럴 경우에 투자자들이 약간 당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관망해야 돼요.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이해는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좀 높아심에서 네네. 저도 뭐 동학개미이자 서학개미 중에 한 명이니까 높아심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 너무 오를 대로 올라서 맞아요. 이란 공습 상관없이 뭔가 조정이 올 것 같았는데 때마침 또 오늘 하루 쉬었지만 이란 공습이 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대규모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본은 쭉 들어왔는데 이른바 머니 부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쑥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뭔가 그럴 조짐, 폭락할 조짐에 대한 변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6천선 돌파했으니까 예. 사실 지수 부담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요 2월 달에만 판 게 21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요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을 모두 받아내서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식이 지금 역대 어떤 주식시장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역대급 불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것과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뭔가 대외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전액 다 투자를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는 게 뭐냐면 차익 실현. 그리고 현금화, 일부 현금화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예.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현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요.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저는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건 마음 편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안하다. 나 포지션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정리를 하셔서 현금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요. 그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공습할 때 사실은 지금까지 중동이나 뭔가 군사 작전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다 주말했어요. 이것도 이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 업자 출신이고 이 돈과 이 셈에 무척이나 밝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한다면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도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가장 우려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하는 이유가 미국 시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시장에 주는 거죠. 예. 이 경우 지난 25년 6월에 있었던 미드나잇 해머 기억하시겠죠? 예. 벙커버스터로 해가지고 맞아요. 핵시설 다 날려버렸던 그때도 보자면요. 처음에 문을 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개파락 출발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오히려 이제 그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오히려 S&P 500 지수 같은 예. 경우에 당시보다 더 올라 있었습니다. 일단 고란 대표께서 견해를 밝히셨고 이건 뭐 이제 각자의 투자자의 판단에 있지만 지금 추세는 이렇다라는 전반적인 맥을 짚어주셨어요. 고란 대표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